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일러스트레이션 코너를 서성이는 어른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만 19세면 이제 어른이라는데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말들 하는데요. 우리는 왜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준비한 순서는 테마로 만나는 책 추천 코너 대결 책 대 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서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책 대 책 코너를 기다리시는 청취자분들이 참 많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정말인가요? 영광입니다. 매번 이렇게 한 회 한 회 진행이 될 때마다 그 청취자분들이 더 공감이 가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지난주 저희가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했잖아요. 푹푹 찌는 더위 가운데 갑자기 폭우도 내렸고 어떻게 물난리 잘 보내셨어요? 네. 엊그제 폭우 내릴 때 저희 네네. 집이 2층인데 예. 갑자기 베란다에 역류하는 거예요. 아, 물이 역류해요? 물이 막 진짜 레알.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막 물 퍼내고. 아, 맞아요. 이게 또 안 지대가 좋은 집에 좀 살았네요, 제가. 지대가 좀 낮은 곳은 그런 곳들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물난리도 겪고 하면서 무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주제는 사실 북캉스로 떠나는 장르 소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정말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어느새 독서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닿았습니다. 오늘 북팟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져오신 테마, 가을에 어울리는 테마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테마는 어른이들을 위한 그림책입니다. 아,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 네. 예. 아, 저도 어른이에 포함이 되나요? 너무 나이가 이제 어른이도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해주세요. 그 어른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아이들의,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어른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책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키덜트 열풍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뭐 장난감을 모으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 또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조금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을 찾는 분들이 네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먹었던 불량식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눈길이 가고 하나씩 사게 네, 되더라고요. 쇼핑몰 같은 데서도 예. 그런 거 파는 맞아요. 데 요새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아, 그거를 있어요? 이제 네. 애기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학창 시절 떠올리면서 맞아요. 막 그 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아재 테스트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알면은 진짜 아재다. 뭐 빼도 박도 못 받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 아재입니다. 예, 테스트. 그 자체를 하면 예, 하는 사람이 일단 아, 슬프다. 어쨌든 요즘은 그런 글들을 서점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의 정서적 위안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의 테마가 이런 글이라고 하니까 그림책이라고 하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테마를 또 굳이 이렇게 설정했을 때에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림책을 단순히 어린이가 보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즘은 어른들이 보기 좋은 그림책이 다수 발견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 그림책이 3번 읽는 책이라는 말을 혹시 3번 아세요? 읽는 책이요? 네. 아, 금시초문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예. 어떻게 읽죠?
되게 인생의 자락마다 네. 이제 그림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아, 네. 그렇다. 어린 아이일 때 한 번, 예.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한 번,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났을 때 한 번 읽으면 그림책이 굉장히 새롭게 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네. 맞아요. 우리가 왜 옛날에 어린 왕자도 10대 때 읽을 때랑 또 다 20대, 30대 때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3번 읽는다는 말씀이 또 그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사실 그림책이요,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더욱 알맞은 독서법을 제공하는데요. 맞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림책이야말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순간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쉽게 다시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림책을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읽어보는 것이 새로운 독서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번 테마를 어른이를 위한 그림책. 네. 요거구나. 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서점에 자주 갈 때마다 이상하게 한 번씩 펼쳐보게 되거든요. 일단 표지를 예쁘니까요. 보면은 예쁘기도 하고 따스하기도 하고 또 추억을 건드려주기도 하고 곰돌이푸나 뭐 앨리스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즐겼던 것들을 네네.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책들이 많잖아요. 네, 요즘 많은 네. 것 같아요. 그 빨간 그런- 머리엔 같은. 아, 맞아요. 그런 빨간 머리는 특히 여자분들이 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자료실에 근무하는데 네. 요새 빨간 머리는 정말 많이 빌려가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도 좋아해요. 아, 저는 TV에 나왔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이. 맞아요.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분 중에 오늘 어느 분이 먼저 이 선빵을 날리실지. 제가 날립니다. 예, 김사서. 김사선님께서 네. 먼저 오늘의 추천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사서의 추천책은요, 김예인 작가님의 작은 당나귀입니다. 아, 작은 당나귀요? 네. 네, 작은 당나귀는요, CJ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부분 대상 수상작인데요. 아, 네. 작가님도 사실은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고.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오셨군요. 뉴욕 이겨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뉴욕 나왔습니다. 네. 뉴욕 출신이시고. 네, 그림책이 내 손 안에 미술관이란 말이 있대요. 그래서 아, 네. 네, 더더욱 이런 점을 한번 어필해 보았고요. 예, 예. 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작은 당나귀가 기영도 시인의 시 숲으로 된 성벽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시가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시집이 굉장히 많이 읽히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도 회자되는 시집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주 쉽지는 않은 시 같은데 어떻게 이 시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보는 일러스트레이션 책에 접목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이 시도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예, 맞아요. 그 기영도 시인이 도시인들의 삶을 독창적이면서도 개성 강한 표현으로 네. 나타내시는 분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일반인이 읽기에는 네, 네. 처음 탁 접했을 때 뭔 말이지? 뭐 이럴 때가 그렇죠, 어렵게 그렇죠. 느껴지는 네. 시인데요. 이 시를 귀여운 당나귀 소녀로 탄생시킨 그림책입니다. 아, 작은 당나귀가 소녀구나. 네, 작은 네네. 당나귀 머리를 한 소녀예요. 예.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도시에 살고 있는 작은 당나귀는요, 지친 일상 속에서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자연으로 떠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당나귀에게 어느 날 떠돌이 시인이 나타나서 평화의 성이 존재하는 신비한 숲의 존재를 알려주는데요. 작은 당나귀는 시인의 말을 듣고 신비한 숲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모티브로. 그러니까 여기서 영감을 주는 시인이 어찌 보면 기영도 시인을 의인화했다? 네. 이렇게 은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리딩 포인트가 될 수 아, 있습니다. 네네. 리딩 포인트. 네, 네. 리딩 포인트도 나왔습니다. 네. 아, 오늘 어려운 말, 이게 유식한 말, 약간 많이, 밀리는. 네. 초반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네, 작은 당나귀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네네. 되는데요. 그 작은 당나귀는 신비한 숲을 찾아 떠났잖아요. 네. 그런데 작은 당나귀와 함께 시인에게 숲의 존재를 들은 또 다른 골동품 상인이 있는데요. 네, 상인은 신비한 숲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막연히 보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와서 숲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당나귀는 평화를 찾아 떠났지만 어쩔 수 없이 골동품 상인으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당나귀의 마음에는 예전과 다른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작은 당나귀가 마음속에 숲을 간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향해 떠나지만 네. 결국은 그 숲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평화 아니면 자기 희망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막연하게 좋은 곳, 평화로운 곳 그런 곳을 꿈꿨지만 네. 갔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곳을 갔다 온 후에 당나귀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내 안의 평화를 찾게 됐다는 네. 조금은 심오한 이야기. 그러게요. 이렇게 요 책을 물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유하는 바도 깊고 사유가 있어서 어른이들이 보기에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김사서님이 이 책을 선정했을 때는 또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어른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네. 김소영 작가님께서 쓰신 도서인데요. 그림책으로 인해 마음을 치유한다는 그런 책을 발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도서 중에 하나가 작은 당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라는 책에서 네네. 그 내용 중에 이제 추천하고 있는 책이 김예인 작가님의 네. 작은 당나귀구나. 예, 맞아요. 예. 그 작은 당나귀가 소재가 소재인 만큼 현대인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네. 이제 실제로도 처음 출간을 했을 당시에는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없는 도서였다가 20대, 30대 여성들을 위주로 다시 재조명된 도서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읽히기에는 좀 어렵고 예, 읽어줬는데 이제 아이들이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하면 또 엄마의 해석을 요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실제로 이걸 읽어보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포인트로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림이 굉장히 이 색감이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묵화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역시 유학파인가 보다. 유정씨. 굉장히 그림이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독특하다고 봤는데 사서님 보시기는 어떠셨어요?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네네. 보시다시피 수묵화 위주로 표현이 됐는데 예. 중간중간 또 굉장히 현대적으로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셨고요. 네. 또 이제 작가님께서 노란색으로 당나귀의 자아를 군데군데 표현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처음에는 이제 글과 같이 한번 쭉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그 노란색을 한번 따라서 다시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하는 여러 번의 독서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먹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터치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노란색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데 네네. 그걸 또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혹시 또 다른 선정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정말 세련된 위트가 녹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책 이름은 작은 당나귀잖아요. 네네. 그런데 처음 딱 첫 페이지를 열면 당나귀가 바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불을 낼 뻔해요. 네. 늦었구만 출근해. 네. 네. 이런 위트와 또 제가 가장 웃겼던 거는 당나귀가 신비한 숲을 찾아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용하는 수단이 택시입니다. 아, 택시 타고 가요. 네. 카카오 택시였나? 택시 타야죠. 네. 먼 아니, 곳 모르는 곳 갈 때. 목적지 어디로?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당나귀에게 신비한 숲의 존재를 알려주는 시인이 네. 이제 바로 기영도 시인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 등 네네. 굉장히 얇은 그림책이지만 이제 무수한 디테일과 포인트가 녹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더더욱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한 책을 통해서, 하나의 책이지만 그 안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또 위안도 받고, 또 그 책의 바탕에 사유가 되는 또 기영도의 시까지 네. 이렇게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네,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저 결과가 궁금한데요. 근데 이 책 중에서
사서님이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네. 작은 당나귀가 망가진 숲을 떠나서 네. 일상으로 복귀한 뒤의 그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마지막 장면이요? 네. 어떻게 묘사가 되었나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문구가 오늘도 작은 당나귀는 도시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탁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일상으로 복귀한 것 같은 느낌밖에 없잖아요. 네네, 당나귀가 겨우겨우 찾아간 숲이 다 망가졌고 네. 일상으로 복귀를 했고 하지만 그런 작은 당나귀는 예전보다 평화로워 보인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네. 계속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고민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가님이 알려주신 그런 지점을 따라서 다시 읽어보니까요. 비록 이제 숲은 없어졌지만 당나귀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비한 숲이 존재한다. 이 뜻이야말로 평화와 행복을 안고서 당나귀가 나만의 숲을 찾았다. 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 성취 네네. 또 뭐 이런 거보다도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대하는 마음, 예, 그 맞아요. 방식. 네. 저는 이게 사서님이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서 네. 어떤 또 책이 생각이 났냐면 파랑새라는 책 아시죠? 네. 그 찌릿찌릿하고 그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는데 집에 보니까 항상 있습니다. 파랑새가 집에 있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렇죠. 맞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너무 가까이 있는 소중함들은 잊고 지낼 때가 있잖아요. 네. 또 거기에 주는 그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사선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나만의 숲을 가꾸는 김사선 죄송합니다. 마음이 제가 이사선님한테 서로 얼등거렸네요. 김사선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마음의 숲을 가꾸는 나만의 어떤 그 방법이나 혹은 어떤 찾아가는 장소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마음가짐이라는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사실 우리 모두 다 작은 당나귀처럼 이 도시를 벗어나서 출근을 벗어나서 네. 떠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싶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네. 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 지난번에 수영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네네. 네, 저도 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네. 바캉스를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네네. 제가 그거를 못 갔지만 그 대신을 해서 운동으로 수영을 시작한 것처럼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그 물을 들어갔다 나올 때 그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내 일상에서 하나하나 내가 이뤄낼 수 있는 행복을 찾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온 단어는 일상에서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먼 데 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서 벗어나서라기보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숲을 가꾸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사도님께만 질문을 드려갖고 좀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에 공통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제가 요즘 서점에 가서 느끼는 건데 요즘 들어서 그 따스한 일러스트레이션 왜 네. 곰돌이푸 시리즈나 네네.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이렇게 굉장히 그런 따뜻한 그림체와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책이 많아졌고 또 그걸 즐기는 독자층이 많아졌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예. 초반에 이제 얘기 나눴듯이 약간 키덜트 열풍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네. 또 제 생각에는 이제 언어로 전달하지 못하는 감성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또 요즘 또 글만 있는 것보다는 이제 새 책이 더 훨씬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장 욕구를 부르는 이런 자본주의 원리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았을까요? 아주 깊은 해석들. 아니 저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왜 문장으로 읽으면 이해를 하고 내가 네. 거기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림 자체는 그거 왜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자마자 확 다가오는 어떤 그런 위안 이런 것들에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김사선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선 우리가 이제 좀 자극적인 거에 네. 지치지 않았나 아,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 영화 하나만 고르려고 하더라도 네. 한동안 한국 영화 굉장히 또 다 예. 칼질 나오는 예. 조폭과 네, 경찰과 맞아요. 예. 검사와. 예. 네. 정치 얘기 막 음. 많았죠. 그 선택지가 이제 자극적인 걸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또 자극적인 걸로만 갔던 시대가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힐링과 네. 따스함이 필요한 네. 자본주의 원리가 돌아오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기승전 자본주의. 현실을 과감없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네. 의미에서 리얼리티가 좋긴 한데 저도 한동안 그걸 보니까 약간 물리고 피로감이 맞아요. 느껴지는. 그러다 때가 보니까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네. 있어요. 맞아요. 완전 힐링됐어요. 예. 사실 내용 별거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시골에서 밥 해 먹는 얘기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느낌. 아마 요런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소확행이라는 말 아, 네, 예, 맞아요. 같은 맥락이지 그런 않을까. 것도.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김사선님의 추천책 작은 당락이라는 그 책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주 그냥 오늘 펀치를 선방울 강하게 날리셨는데 자 그럼 이제 이사선님이 어떻게 또 책을 준비하셨는지 네, 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격을 또 시작해야겠네요. 예.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작가 안녕달의 안녕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아 이름 저자의 이름 자체가 특이하네요. 네, 처음에는 저도 예. 작가 이름이 안녕달인가 작가가 안녕달인가 되게 헷갈렸는데요. 예. 네, 요 안녕달이라는 작가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한두 권은 이제 필수로 이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 네. 가장 주목받는 그림책 아, 작가고요. 네네. 네, 2015년 수박 수영장이라는 작품을 펴낸 이후에 2016년 할머니의 여름휴가로 한국 출판문화상을 수상했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메리에 이어서 2018년 7월에 요 안녕이라는 책까지 꾸준히 책을 내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저도 이 안녕달 작가의 그 일러스트레이션 전시를 보고 온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어떠셨어요? 뭐랄까 이거 한국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네네. 어떤 면에서는 덜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 안에서 우리 문화적 요소를 잘 가미했다. 오히려 네네. 그래서 더 세련됐다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약간 디테일 같은 것도 예. 있고. 여기 뉴욕 출신 아니더라도 야 이렇게 모던하게 그림을 그릴 수 겨뤄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일단 이 안녕이라는 책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반 그림책보다 훨씬 두껍다는 건데요. 이거 제가 책을 오늘 가져왔는데 네네. 꽤 무거워요. 진짜 그냥 두껍네요. 일반 소설책만큼 예. 한 두께고 분량은 총 260페이지 정도예요. 거의 뭐 그래서 장편 소설 분량. 네. 예. 근데 이제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읽는 시간은 제가 처음 읽을 때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또 네, 대충 읽은 거 아니야? 아니, 안 읽으신 거 아닌가요? 정독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네네. 또 이제 안녕달 작가의 이제 책의 특징이 글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림만으로도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어서 그 그림이 글을 보조하는 일반적인 그림책하고는 좀 네네.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도 글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림만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표지만 봐도 네. 그 표지에서 보여주는 이 그 표정이 일단 표지에 설명을 드리면 소세지 모양의 네, 소세지가 일단 많네요. 소세지예요. 예. 굉장히 근데 소세지. 예, 근데 이제 디테일한 그 표정을 보니까 약간 나이를 드신 뭐 나이를 할아버지 소세지가 이 책의 주인공인데 그렇구나. 네, 약간 평범하진 않은 설정입니다. 네네. 좀 이 책 속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 보면은 예. 이 안녕이라는 책은 홀로 외롭게 살던 그 소세지 할아버지가 네. 버림받은 강아지를 만나서 이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혼자 남은 강아지와 다른 별로 가게 된 소세지 할아버지 그 두 사람이 각각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떠난 이와 남겨진 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두꺼운 대신에 좀 구성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네요. 읽기에 좀 더 편할 것도 같아요. 네네. 이 책 안에는 이제 그 이야기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1부는 그 소세지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요. 엄마 소세지에게서 태어나는 네. 순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엄마 소세지와 그
어린 소세지 할아버지가 이제 같이 살다가 소세지 할아버지가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게 이제 일부의 이야기고요. 네. 이제 외롭게 살던 소세지 할아버지가 이 강아지를 만나서 네. 둘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부분이 이제 2부로 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의 유년 네. 시절부터 시작해서 차츰 나이를 들어가는 그 과정을 총 네. 4부로 나눠서 보여주는 거군요. 네네네. 근데 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소세지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네. 할아버지가 돼서 혼자 남겨질 때까지 아, 그 긴 네. 시간을 굉장히 네네. 이제 압축해서 예. 이제 애니메이션의 업을 보시면 오프닝에 그렇죠, 그렇죠. 그 두 주인공이 예.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되게 이제 단편적인 맞아요. 그것들을 이제 압축해서 네.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네. 편집한 그런 그 왜 장면이 있어요. 지금- 그거랑 비슷해요. 네. 지금 이제 사서님이 설명해 주신 그 애니메이션 업이 왜 풍선 달고 날아가는 네, 집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네, 예.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할아버지가 혼자 남겨지기까지 긴 시간이 네네. 오프닝이 나오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소년을 만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뒤에 이야기가 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소세지가 나이를 먹고 뭐 애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정말로 의인화를 잘해가지고 네. 진짜로 이게 허무맹랑하지 않게 다가오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림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책도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또 사서님이 이 안에서 더 구체적인 매력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 선정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이유로 선정을 하셨나요? 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책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네. 이제 처음에는 그 소세지 할아버지와 강아지 사이에 이제 우정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았는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애견샵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이제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꼬집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뭐 폭탄아이, 불, 초콜릿, 곰돌이 인형 이렇게 그 독특하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비유와 상징이 숨겨져 있어서 요걸 해석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그림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요 안녕대 작가가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어린이가 있다면 함께 읽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어른용 책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었으니까 어른들도 그림책 읽는 걸 쑥스러워하지 않고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는 이번 그 어른이를 위한 그림책 테마에 요게 적격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도 처음에 그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유아틱하다 그리고 또 네.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또 사서님이 설명해 네, 주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유나 이런 거 네. 보면은 독거노인 문제나 네. 아니면 또 유기견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 안에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어른들이 생각하면서 읽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매력이 이제 자녀나 조카 그림책 읽어줄 때 이제 오랜만에 그림책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현재 우리 시선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이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260페이지나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그림이 많아가지고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그 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면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소세지 할아버지가 그 우리가 싫어하는 급식 분홍색 소세지 아시나요? 그 아기 돼지 색깔? 네. 네, 그 소세지예요. 그래서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네. 그 중간중간 좀 찌간 장면이 있긴 했지만 잘 이제 넘어가면서 읽고 있는데 4부가 되면은 소세지 할아버지가 이제 새로 도착한 별에 가게 돼요.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거미 할아버지는 그 별의 방문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생전에 살던 별에 두고 온 그리운 존재의 영상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후 세계인 거죠. 그 그러니까, 별이.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아니 어떻게 소세지 할아버지가 또 별에 갔어 또 이 중간에 뭔가 거대한 네. 이렇게 뭐가
그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사후 세계에 대한 네. 은유군요. 사후 세계를 어떤 예. 하나의 행성 네. 같이 이제 표현하고 있고 너무 우울하지 않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거미 할아버지가 그 사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생전에 그리운 것들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미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방문자들은 이제 휴지가 준비된 의자에 앉아서 스크린으로 이제 영상을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립고 이제 슬퍼서 한창 눈물을 쏟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어느 날 그 거미 할아버지 집에 갓난아기가 방문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이제 공갈 젖꼭지 애기들 네, 네. 무는 거를 이제 쪽쪽 물고 앉아서 조용히 영상을 한참 보다가 옆에 있는 휴지를 한 장 뽑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엉금엉금 스크린으로 걸어가서 스크린 속에 이제 울고 있는 엄마의 이제 얼굴에 눈물을 이렇게 닦으려고 이렇게 손을 아. 이렇게 짧은 손을 이렇게 뻗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굉장히 네. 슬프다. 네. 아니 저는 처음에 아기가 이제 눈물을 닦으려고 자기 눈물을 닦으려고 이렇게 티슈를 뽑은 그게 줄 원래는 알았더니 이제 앉아서 이제 우는 사람들을 위한 예, 휴지인데 이 아기는 이제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와서 닦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네. 좀 그래서 슬프고. 이게 사실 그 206페이지 중에 네. 6페이지에 불과한 장면이고요. 이제 네네. 그림으로 치면 12개의 그림인데요. 네네.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제가 또 한 번 눈물을 네네. 한 번 더 쏟았고요. 음. 네. 12개의 그림으로도 이제 충분히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책이 바로 안녕들의 안녕이라는 책인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 책을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책을 펼쳤다가 이렇게 맞아요. 네. 눈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게 또 굉장히 부정적인 눈물이 아니고 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눈물이잖아요. 아, 이 소시지 할아버지 참 대단하네. 근데 이제 저는 무엇보다 저의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그림이 너무 친근하고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그림은 또 너무 심오해서 이렇게 해석을 요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은 정말 그림 자체에서 별 생각 없이 봐도 아,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캐릭터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금방 느껴져요. 굉장히 친근해서 이 내용은 어른들한테 좋은 것 같고 그림만 보여주기에도 또 아이들에게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또 어른 모두에게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어필하실 네. 부분이 있으면, 나는 이 책에 이런 포인트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투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실까요? 네. 저는 그러면은- 감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아, 나도 이 그림책을 보면서, 아,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도 같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린다면 나는 무엇을 그리고 싶다. 라는 게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예. 그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 약간 산만해서 수업 네. 시간에 책 모퉁이에 낙서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그때처럼 이 책상 위에 있는 볼펜, 네. 컵, 뭐 액자 이런 것들 이런 일상의 소품을 손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아니, 누구나 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다 낙서 한 번쯤 다 하잖아요. 멀쩡한 위인 눈에다가 눈 이렇게 하고. 교과서 색 글씨 바꾸고. 맞아요. 맞아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저는 네, 김사도님은. 네. 네. 저를 그리고 싶다 해서 아마 다 웃으실 것 같은데. 아니, 나르시스트야? 네, 자기.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저 놓질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 네네. 사람이 낙서를 이렇게 무의식중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린 그 얼굴이 맞아요. 나를 닮아 있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왕 편한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릴 거라면 네네. 나를 네, 그리자. 나를 그려서 나의 네네. 일상을 이렇게 메모와 함께 남기면 네. 아, 네네. 그림 읽기처럼. 네, 그게 아, 좋은 추억이 맞아요. 되지 않을까 하는. 아니, 진짜로 왜 우리 미술 심리치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네. 뭘 그려보라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의 자아가 맞아요. 이렇게 형성화되는 아, 경우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리는 것도 정말 좋은 거 아닌가? 그 왜
아까 말씀드렸던 빨강머리 앤도 네. 그 작가가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그 캐릭터 자신이 창조해낸 캐릭터의 일부에는 작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또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그리고 싶은데 저는 진짜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미술을 이렇게 우 이상을 맞아본 적이 없어서 남이 그려놓은 우 그림 이상이요? 예, 미 맞고 우도 잘하는 거 아닌가요? 미 맞고 주로 양 맞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웃고 떠드는 중간에 와중에 이제 책이 또 선정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결과를 발표해 볼까요? 어른이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선정된 오늘의 추천 책은 야, 이거 안녕달 작가의 안녕입니다. 아니 이거 예. 아니 김사선님 선빵이 뉴욕에다가 했는데 이게 안 되는. 보세요, 눈물로 예. 욱소를 한 예. 작가가 아니 이게 오열을 이길 수가 그렇죠. 벌써 오열을 3연승째인가요? 아, 그런가요? 예. 3연승이시구나. 네.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이거 5주 연속 하면은 이제 골든 디스크 옛날에 요즘 세대들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다음 또 책 대 책도 승부를 기다려지게 하는 박빙의 승부여서 또 사실 다음에 예. 또 명승부가 또. 예. 근데 저는 둘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어가지고 청취자분들께 안녕이란 책도 보시면 좋겠지만 작은 당나귀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사선님, 이사선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들고 오실 테마와 책 이야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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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은 당나귀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무스골 도서관에서, 안녕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우두커니 앉아서 아무 뜻도 없는 그림을 그려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려봤던 모래 위 그림들. 지웠다 다시 그렸다를 반복했던 친구들 얼굴. 문득 그림이 그리고 싶어질 땐 일단 그려보면 어떨까요? 성에 낀 창문도 좋고 다이어리에 메모지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흐릿해지기 전에 그저 보는 거죠. 도봉구립도서관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 제7회 도봉구 책축제가 오전 11시부터 1호선 도봉산역에 있는 평화문화진지에서 열립니다. 저희 북팟도 김태훈 칼럼니스트를 모시고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북팟 청취자와 구민 여러분들 부담 없이 나오셔서 다양한 행사와 부스 프로그램도 즐기시고요.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저희 북팟 공개방송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민 사연을 책 이야기로 풀어보는 북테라피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